남편과 대화가 안 될 때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맞을까 라고 생각이 들면서 해결 방법을 찾고 계셨나요? 아무리 더 대화를 잘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됐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남편과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다 라고 말이죠.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지? 남편하고 이제는 평생 말하지 말고 살라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적용해본다면 오히려 남편이 우리와의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상황으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아마 결혼하기 전부터 원래 남편이 말이 없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 오늘 주제로 고통받지는 않을 겁니다. 애초에 남편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니까요. 그런데 아마 결혼 전이나 초반에는 정말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밤늦게까지 전화로 수다도 떨고 작은 문제 하나하나도 다 얘기하면서 울고 웃던 그런 시절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별로 우리와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는 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야기만 하자고 하면 성질까지 내는 상황. 아마 다들 수없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나는 지금 이 결혼 안에서 혼자서 외로운 걸까? 이런 질문들을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반복하셨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결혼하면 이제 이 사람과는 모든 걸 나눌 수 있겠지 하고 자연스럽게 기대를 합니다. 내 기쁨, 슬픔, 고민까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털어놓고 이해받고 싶은 건 너무나도 당연한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대가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함께하고 있지만 외롭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든 하루가 한 번씩 있잖아요. 하루 종일 울고 떼쓰는 아이를 달래느라 진이 다 빠졌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오늘 애가 정말 너무 말 안 들어서 미치는 줄 알았어. 너무 힘들었어. 라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아 그랬어? 정도로 말하고 넘어가거나 애가 원래 그렇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라는 형태로 무심하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단순히 서운함을 넘어서 나는 왜 이렇게 혼자 애쓰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외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나는 왜 남편에게서만 이런 위로와 공감을 기대하고 있었을까? 라고 말이죠. 물론 남편은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잠깐 진정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나라면 상대방이 나에게 요구하는 부분들을 무조건 100% 다 수용해 줄 수 있을까? 라고 말이죠. 아마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약간은 극단적인 예로 상상을 해볼게요. 우리에게 남편과의 대화가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면 남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잠자리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남편이 나는 매일 당신과 잠자리를 하고 싶어. 하루도 예외 없이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그 요구를 매일 100% 들어줄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물론 부부관계에서 성적 친밀감이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상대방의 요구를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정서적인 교류나 대화를 항상 완벽하게 맞춰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드리면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게 큰 걸 바라지도 않았어요. 최소한 말이 통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뭐 얼마나 많은 대화를 바라겠어요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그 마음은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점검해 봐야 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의 크기가 아닙니다. 작은 기대든 큰 기대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상대가 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계속 강요하면 내 안에 억울함과 상처만 쌓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이건 작은 거야 너가 해주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작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더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저 혼자만의 뇌피셜이 아니에요. 부부 사이와 관련해서 정말 유명한 심리학자죠. 존 카트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부부들도 갈등의 69% 정도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무리 행복한 부부여도 서로 맞춰주지 못하는 게 절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존 카트맨 박사는 갈등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서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화하느냐 이것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결국 대화가 중요한 게 사실이구나 내 말이 맞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 존중하는 방식으로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비폭력 대화 창시자 마셜 로젠버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공감은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대가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대화를 하자고 해봤자 진정한 대화가 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상대방은 우리의 대화 요청이 강요라고 느껴지거든요. 방어
방어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공감이 있고 존중이 있는 진정한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대화는 해줘야지 라는 나의 작은 기준조차도 상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대화를 하자고 말하는 이 행위 자체가 진정한 대화는 아니고 오히려 강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남편은 우리의 대화 요청이 강요라고 생각할까요? 이건 대화에 대한 남녀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남편과의 대화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남편과 대화가 통해야 친밀한 관계다. 혹은 부부 사이라면 이 정도 대화는 통해야 정상이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언어학자인 데보라 테넌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어릴 때부터 문제 해결 중심의 대화에 익숙하고요. 여성은 관계 중심, 감정 교류 중심의 대화에 익숙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단순히 오늘 너무 힘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정을 교류하고 싶은 마음에 대화를 시도하더라도 남편은 그 대화를 문제 해결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가 이걸 또 해결해야 하나? 그래서 그 문제가 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남편한테는 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대화가 반복될수록 점점 대화를 피하거나 무심한 태도로 일관하려는 방어 기제가 남편에게 작동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전에는 남편이 우리의 대화 패턴을 받아줬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본인에게 익숙한 대화 방식은 아니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우리와 다르게 대화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정서적으로 친밀하다고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내분들이 우리 가정은 대화가 없어서 친밀하지 않다, 그래서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남편들은 너가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남편과 우리 사이에 대화에 대한 관점, 친밀함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대화 방식 스타일을 강요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아마도 그럼 저는 어떻게 하죠? 평생 말도 못하고 참으면서 살아야 되나요?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남편과의 친밀함을 형성할 때 단순히 내가 원하는 방식, 즉 대화만을 통해서 친밀함을 형성하는 방식에만 고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미 남편의 마음속에는 우리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전반적인 불편함이 깔려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남편과의 상호작용을 대화로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단순히 아내와의 대화는 피곤하다 이 수준을 넘어서 아내와는 뭘 해도 부담스럽다, 피하고 싶다 라는 인식까지 남편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남편의 이런 인식을 바꿔주는 겁니다. 대화를 강요하는 듯한 태도를 멈추고 잠시 기다려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남편에게는 대화에 대한 피로감이 정말 많이 쌓여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남편과의 대화를 아예 작정하고 줄여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이제부터 남편과 아예 말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남편에게 나 너 싫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대신 대화 이외의 상호작용을 조금씩 더 늘려보는 겁니다. 사실 부부 사이에는 대화 외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수많은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같이 맛있는 걸 먹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나란히 앉아서 말이 없더라도 TV를 보는 것도 충분히 좋은 상호작용일 수 있어요. 장난치면서 가벼운 스킨십을 하거나 작은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것도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꼭 말로만 친밀감을 쌓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함께 있다는 감각을 하나하나 다시 만들어가다 보면 남편도 점점 우리에 대한 마음의 경계를 풀고 우리를 불편하게 느끼지 않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 남편하고 크게 뭐 대화를 하지 않아도 관계는 충분히 나쁘지 않구나 라고 말이죠. 이렇게 남편이 우리와의 상호작용을 더 이상 불편하지 않게 생각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씩 우리가 원하는 대화 방식을 요청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오늘은 그냥 내 얘기만 듣고 고생했다는 한마디만 해줄 수 있어? 그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어서 그래. 혹은 내가 오늘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데 같이 웃어주고 한번 안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이죠. 남편에게 내가 받고 싶은 대화 방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요청을 해보세요. 물론 이때도 중요한 건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대화는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남편에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대화 스타일을 꾸준하게 요청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남편이 우리가 원하는 대화 방식이 무엇인지는 이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내분들과 정규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남편과의 대화가 너무 없어서 너무 힘들어 하시죠. 그런데 대화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이렇게 주도권 확보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남편 쪽에서 장난을 더 치기 시작하고요. 대화를 시도하고 어떤 경우는 서운하다는 감정 표현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막상 아내분들이 그 시점이 되면 어떨까요? 어떤 아내분은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이제는 남편이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오히려 제가 벅차요 라고 말이죠. 물론 모든 부부가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화에 대한 집착을
생각을 내려놓는다면 관계는 충분히 더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말을 해주세요. 남편과의 대화? 안 되면 뭐 어때? 집착하지 말자 라고 말이죠. 이 믿음 하나가 최소한 우리의 결혼 생활을 훨씬 더 가볍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친밀함은 덤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볼 수 있는 인내심 정도는 있으신 거니 충분히 그렇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